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시간이라는 단어로 오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된 모임이고요. 이 모임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또 우리 별을 품은 안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시간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많죠.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이야기 마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그래서 사동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이 순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위해서 침묵으로 크게 외쳐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세월호 304명을 기억하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에서 사회를 맡은 강골주민의 김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4년 이제 4월 16일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이제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간 바로 저는 다른 공간에서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책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책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갔었는지 지금도 그 분위기와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책 모임할 때 뵙게 되었고요.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이 책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그 나눴던 말들이 많이 선명하게 또 기억이 났었는데요. 세월호의 시간은 또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과 다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 또 작가님과 함께 그날이 두드렸다 창은,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 톡투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면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2학년 5반 오준영 학생 어머님이십니다. 임영애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소개 잘하셔서 2학년 5반 오준영 엄마 임영애입니다. 만나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세월호 시간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런 5년이라는 시간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월호 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 궁금하신 거,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오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 가지 팁을 주셨으니까 비밀스럽게 마이크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소개를 길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옆에서 길게 하니까는 나도 길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저번 주에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산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시간 준비하면서도 또 떨어지죠. 한순간 떨어지고 네네. 지난번 것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안산이
고향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있던 터백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널리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서 당숙들이 멀지도 않고 당숙들이 당숙들이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다 삼촌이고 지금도 있고 밥 먹자 하면은 30분 안에 100명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안산에서 그래서 더 안산에서는 더 많이 제가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산지책위원 이거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안산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책의 이제 작가 기록단으로 하시고 계신 저희 작가님이세요. 홍은전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작가기록단에서 이번에 인터뷰해서 책 작업 같이 한 홍은전이고요. 저는 이러저러한 기록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 기록 작업도 했고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성감학원 안산이거든요. 성감학원이라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수용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안매장하고 그 안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피해자분들 인터뷰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는 저녁 때 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녁 행사는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이니까 여기는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려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자마자 또 다시 한번 제가 여긴 안산이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제가 준영 어머니 인터뷰를 했었는데 준영 어머니 인터뷰하기 전에 약전을 읽었어요. 준영이 약전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준영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인데 아빠가 이제 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온몸이 좀 아파하는 근육통을 겪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준영이가 했던 말이 안산은 아침이 아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한번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구나 안산은 아침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안산은 너무 예쁜데 저 올 때마다 항상 느낀 너무 예쁜데 아침에는 또 처음 왔거든요. 근데 가을이고 아침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는 길이. 그래서 준영이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근데 안산은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안산을 또 준영이 어머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곳을 또 등지고 떠나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세 분께 저희 환영의 박수. 작가님 말씀대로 저희 아침 이 시간이 가벼운 건 맞는데 공부하는 분위기는 또 저희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시간을 내서 어느 공간을 잡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상이 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를 아직도 집중을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감골 주민회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성감학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어보면 안산에는 아팠던 거, 아프고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저희가 잠깐 신대강 선생님하고 지역사 공부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감학원에 가보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떠올랐던 단어들이 세월호뿐 아니고 다른 아픔이 있고 그런 아픔으로 저희 둘러싸여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책을 만나보고 어머 이런 걸 어떻게 쓰셨을까 어떠셨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이 됐었는데
먼저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따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참가를 하시게 되셨고 또 그 많은 활동 중에서 특히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이 책이 차지한 의미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은 참사 있고 나서 안산에 계시던 뭐 르포 작가 이런 분들이 이것을 기록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인권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좀 제안을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모여서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오렴 유가족들 인터뷰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지금 우리가 또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해서 그 형제자매들, 그 생존 학생들, 그러니까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 사회에 들리고 있지 않다 해서 그때 인터뷰 작업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5년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진 기록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시기에 또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되게 막막했어요. 또 여쭤보면 아까 준영이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되게 덩어리져 있어서 당신들도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고 옆에서 이제 질문도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저희 기록단의 한 분이 같이 밥을 먹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우리 이제 명절에 뭐 친가에 못 가, 본가에 못 가, 뭐 친척들을 안 만나. 나는 이제 동창회 안 간 지 오래됐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막연하게 저희가 아무리 기록작업을 해도 현장에서 같이 일상을 보내지 않으면 이게 거리를 두고 또 막연한 투사의 이미지 혹은 아주 고통받는 부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왜 가족 관계가 왜 혹은 저분의 이렇게 친구 관계가 다 사회적 관계가 저렇게 단절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저 이야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나 뵙게 인터뷰를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는 이게 책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책은 인터뷰를 10분 정도 하면 책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책이 많은 사람이 인터뷰한다고 좋은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록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들어보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10분 정도 인터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가 실리고 실리지 않은 분들 사이에 어떤 이렇게 묘한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다고. 왜냐하면 당신들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책이 실려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책이 안 실려서 서운한 마음도 있고 엄마로서 부모로서 내가 뭘 못 놓쳤다는 어떤 좀 안타까움도 가지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이렇게 그런 갈등 이런 건 좀 안 만들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좀 인터뷰 양을 확 늘려서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다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60여 분 정도 60가구의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인터뷰도 있지만 사실 형제 자매들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 기획하셨을 때부터 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좀 궁금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작년 초에 시작을 해서 올해 4월에 책이 나왔으니까요. 네, 1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일어난 시간을 다 담을 수 없는 기록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내에서 아마 많은 것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책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작가님을 이제 저희 대표한테 전달하고 작가님을 이제 저도 이제 사연을 보게 되면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막 찾아보니까 칼럼 같은 것도 좀 많이 쓰시고 또 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뭐 인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찾아보는데 제일 먼저 제 1장 보통의 단어 사전에서 작가님 성함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 사실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거 사실 일단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조심스러운 마음 뭐 어떤 마음이 들었었지 만약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똑같은 참사는 당했지만 그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느끼셨을 감정이나 마음가짐이 다 다르시잖아요. 작가님들이 어머님도 형제자매들 인터뷰를 하러 가시기 전에 그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이 궁금하고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1장 보통의 단어 사전인데요. 저희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게 장별로 주제가 다 다른데 보통, 세월호의 시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재구성,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4.16 가족의 탄생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이 다 있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은 고통이에요. 네, 고통과 일상과 고통이라는 주제인데 시작부터 저는 이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인터뷰할 때 저희도 유가족분들을 미리 이렇게 짐작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처음엔 10분 정도 생각했다가 이제 60여 분으로 늘어나고 60여 분으로 늘어나서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걸 다 주제별로 쪼개는 거거든요. 네, 그 작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주제를 선택하는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60여 분의 인터뷰한 건 A4로 1200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책 한 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일단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인터뷰하러 갈 때 사실 되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라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를 인터뷰해도 두려워요. 그 사람을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점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라는 장을 사실 고통이라기보다는 일상과 고통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모두의 일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상이라는 주제가 사실 너무 이렇게 이 유가족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너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제를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고요. 제가 그 작업하고 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이 멈췄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상투적인 말인데 그 일상이 멈췄는데 더 고통스럽고 가혹한 건 뭐냐면 나의 일상만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일상이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혹은 내 살아있는 아이의 일상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죽은 아이의 일상은 멈췄는데 살아있는 아이의 일상은 계속 또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사이에서 오는 고통, 아이가 없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내 일상은 멈췄는데 다른 일상은 계속 굴러가고 이것은 내가 엄마로서 계속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시교육은 이제 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도 살아있는 아이의 입시가 다가오고 대학을 가야 하고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복잡한 사회 환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이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은 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의 단어 사전에 보면 키워드를 뽑았는데 졸업식 이런 일상적인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 분들이 일상이 멈췄다고 하는데 사실은 멈추지 않았고 그 모두의 일상을 정말 다르게 통과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의 졸업식, 살아있는 아이의 결혼식,
혹은 죽은 아이의 생일 이런 것들이 예전과 똑같지 않고 혹은 내 이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분들이 통과하고 계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보게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 일상이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세월 유가족 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보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그 인터뷰하러 가실 때도 아마 하시면서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공감하시면서 작가님의 일상도 같이 어땠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항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일상 그 많은 일상 중에서 나의 시간만 멈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으시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월호의 시간이 기획이 되면서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이 책이 나오면서 가족들의 사실 육성 기록이죠. 그 기록들을 작가님들께서 같이 이제 기록해 주시면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책을 이제 한 번씩 드리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한 번 읽고 오셔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몇 분께 같이 책을 읽고 마음을 좀 나누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낭독자는 저희 책을 읽고 오신 분들 중에 첫 낭독자는 저희 단골 주민의 정화영님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